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봄하면 떠오르는 먹거리가 바로 봄나물인데요. 영양만점 봄나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달래는 비타민, 무기질, 칼슘이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요. 사포닌이 풍부한 두릅은 피로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나리에는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현대인들은 크고 작은 사건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소송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사고나 불법적인 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법적인 분쟁까지 휘말릴 수 있다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법률 문제로 고심하는 의뢰인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고객이 승소라는 목표를 향해 갈 때 가이드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맡은 사건에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법인은 무죄 변론을 많이 합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많이 계시지만 무죄 변론을 하시는 변호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민사든 형사든 기록 자체도 두껍고 전략과 논리가 필요한 사건이 많아서 어려운 사건들을 다루는 노하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사기 사건이라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인에게 돈을 못 갚았을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사기죄의 핵심은 속임수에 있습니다. 속여서 돈을 받으면 사기가 되는데요. 만약에 돈을 받을 당시에 갚을 생각이 정말로 있었는데 나중에 어떤 후속적인 사정으로 그게 불가능하게 된 경우면 그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이고 민사청구가 들어가야 되는 사건입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돈을 갚을 재산이나 아니면 돈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속여서 갚았다. 내 갚을 재산이 이렇게 많다고 속이든지 아니면 꼭 갚겠다고 속여서 받았으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에 좀 투자를 해라.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사업은 전혀 안 하고 돈을 딴 데다 쓴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로 분류되어 엄중하게 처벌되는 사기죄. 만약 일상생활 도중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돈을 갚으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내가 돈을 받을 때 속임수를 썼던 게 아니라 진정으로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사후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게 일시적으로 갚아지지 못하는 상황이고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갚을 계획이 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큰 돈이 걸려 있거나 동업관계가 예를 들어 복잡하게 돼 있으면 그걸 설명하는 게 힘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기죄나 성범죄 등 사회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김한설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성범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예를 들면 때려서 제압한 다음에 성관계하면 강간, 안 때렸어도 술 취해서 정신없는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했으면 준강간이 되고요. 사장이 싫다는 직원을 지위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했으면 위력에 의한 간음. 예컨대 사이비 교주가 이건 성관계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하고 소통하는 거야 라고 성관계의 의미를 속여서 간음을 했으면 위계에 의한 간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허락 없이 민감한 부위를 만지면 강제추행, 그리고 허락 없이 민감한 부위를 찍으면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성범죄가 있는데요. 공통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느냐, 부합하는 것이었느냐, 이게 성범죄 사건의 공통 쟁점이 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변호하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혹시 누군가로부터 의심받았는데 억울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겠지만은 생각보다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멀쩡하게 성관계를 했는 다음날 고소를 당하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성적 접촉이 전혀 없었는데도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하죠.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가 범죄자라고 단정 짓거나 낙인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 제1의 덕목은 의뢰인을 믿고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끝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에 피해 사실을 얘기하거나 고소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고소를 한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경찰 조사받아야 되고요.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아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고소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일인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법은 상식 그 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상식이어야만 됩니다. 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인 관점에서 공감 가는 변론을 하는 게 제1의 목표고요. 일반인들 설득할 수 있어야 재판부도 설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고 싶고 최종적으로는 법률 용어를 아예 안 쓰고 쉬운 말로 변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봄을 맞아 겨울옷을 정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바른 정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딩은 중성세제로 세탁한 후에 충전재까지 완전히 말린 후 보관해야 하고요. 코트는 드라이클리닝을 한 후에 비닐을 벗겨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니트는 미지근한 물로 손세탁을 한 후에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